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 박진입니다. 5장입니다.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 들어옵니다. 다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뭘 하고 있냐면요. 한글 맞춤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한글 맞춤법 전체 몇 장?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5장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5장 몇 절이죠? 4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훨씬 더 그 안에 있는 이 나무에 해당되는 항들이 잘 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띄어쓰기. 1절 조사입니다. 조사가 먼저는 조사. 그러니까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끝.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띄어쓰기는요.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조사 앞에 뭐 있습니까? 체언 있죠. 어간 앞에 뭐 있습니까? 어간 뒤에 뭐 있습니까? 어미 있죠. 전미사. 앞에 뭐 있을까? 어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친구들을 몽땅 다 뭐하고? 앞말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언은 조사는 체언과 붙여쓰고 어미는 어간과 붙여쓰고 전미사는요 어근과 붙여쓰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 아닙니까? 조사는 무조건 앞말, 즉 체언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격조사거든요. 앞말과 붙여서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이런 것은 몽땅 다 이게 조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말, 즉 체언에 붙여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저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간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알았다, 라고. 요 라고가 바로 뭡니까? 인용격 조사죠. 그래서 붙여 쓰는 겁니다. 인용격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 하고 이럴 때는요. 하고라는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띄입니다. 이거. 라고라는 것은 인용격 조사죠. 라고, 라는 또는 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용격 조사이기 때문에 인용격 조사 당연히 앞말과 붙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먼저 풀어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오, 벌써 2절이네. 자, 1절 다시 한번 조사. 조사는 다시 한번 앞말에 붙였습니다. 조사뿐만 아니라 어미 붙였습니다. 전미사 역시도 앞말과 붙였어야 됩니다. 괜찮죠? 됐고 2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열거하는 말. 실제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죠. 이것도 의존명사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단위성 의존명사? 뭐 의존명사는 명사 아닙니까? 단어 아닙니까? 당연히 앞말과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띄어쓰기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해. 띄어쓰기의 대원칙은 첫 번째 뭐? 단어는 띱니다. 단어는 띄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 어미, 접사는 붙였습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솔직히. 이게 띄어쓰기의 대원칙입니다. 단어는 띄고요. 단어는 띄었습니다. 조사, 어미, 접사는 붙였습니다. 됐죠? 의존명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말, 수식하는 말이 오겠죠. 그 수식하는 말과 이렇게 띄는 겁니다. 됐습니까? 열거하는 말 마찬가지겠죠? 열거하는 말 또는 두 단어를, 두 말을 이어주는 말들 몽땅 다 앞뒤 다 띱니다. 기본입니다. 됐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의존명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의존명사입니다. 요거. 특히 이 지라는 친구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시간의 경과. 그럼 시간의 경과가 아닐 때는요. 어미입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별표 하나 합시다. 요 해설 있죠. 해설. 넘어갔는데 해설 별표. 그럼 이때는요. 의존명사를 쓸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면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남자들 학생들처럼 이때의 들은요. 복수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앞말과 붙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들 학생들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 들이 어느 때가 있느냐 이렇게 씁니다. 말을 이어주는 거죠. 두 말을 이어주거나 이건 이거는 열거하는 겁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때의 들은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앞말과 띱니다. 당연히 조사니까 붙이고 그 다음에 띄는 거 아닙니까? 됐죠? 다시 한번 그러면 머릿속을 정리할 때 전미사면은 앞말과 붙이고
의존명사, 즉 열거하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고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앞말이 체언이면요 조사입니다. 한정 또는 단독의 보조사죠. 그럴 때는 붙여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뿐이 요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의존명사입니다. 왜? 앞에 수식어 왔죠? 뒤에 이게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뿐은 뭐다? 명사주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말과 띄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뿐을 기준으로 앞에가 체언이야. 그러면 조사니까 붙여 쓰라는 얘기입니다. 또 앞에가 수식어야. 그럴 때는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 괜찮습니까? 네. 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대로 앞에가 체언이면은요 당연히 붙였습니다. 왜? 이건 조사니까. 아는 대로 앞에가 수식어입니까? 그럴 때는 뭐야? 의존명사니까 띄라는 얘기입니다. 같네. 만큼 마찬가지겠죠. 나만큼, 너만큼 이렇게. 남자 체언, 만큼 조사입니다. 볼만큼 이때는 의존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문제 잘 나오는데 하나만 알고 하나만 이때의 보조사입니다만 조사니까 앞말과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만이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요 지하고 똑같습니다.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하고요 만이라는 친구는 뭐일 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요 의존명사입니다. 당연히 앞말과 띄입니다. 왜? 애는요 조사입니다. 또는 얘는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말과 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차. 근데 실제 이 차는 문제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연수차. 이때 차입니다. 그대로 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뭐뭐 하려고, 연수하려고, 도움이 한다는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얘기죠. 연수하려고 요때의 차는요 전미사입니다. 앞말과 붙이는 거겠죠. 자, 고향을 갔던 차 이거는 수식어죠. 똑같습니다. 차 앞에가 체언이면 붙이라. 수식어라면 띄라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의 겸해서의 경우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하시면 아 그렇구나. 앞말이 뭐냐에 따라서 전미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앞말이 뭐냐에 따라서 의존명사 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판, 노름판, 씨름판, 우수판처럼 쓸 때는 합성어로 이루는 명사임으로 붙여 쓰지만 한 판, 세 판, 이때의 세, 이때의 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관형사입니다. 수식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친구는 의존명사가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만 한번 해볼까? 그분을 뵌 지도 오래되었고 지죠. 이때 지는 뭡니까? 시간의 경과 맞죠? 오래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시간의 경과? 의존명사 아닙니까? 그럼 띄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과연 이걸 맞힐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대?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대. 그 책을 읽는데 밖에 요 밖에는 이거 조사입니다. 그래서 앞말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럼 밑에는 뭘까? 과연 의존명사일까? 아니면 어미일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때의 대는요. 당연히 띱니다. 여러분들 이 대라는 친구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곳, 장소, 일, 것, 경우. 됐습니까? 다시 한번 곳, 장소, 일, 것, 경우 이런 걸로 쓰일 때는 뭐다? 의존명사입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기본수에서는 뭐라도 있습니까? 대 다음에 애를 붙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면 이 친구는 뭐다? 의존명사다. 그 책을 다 읽는 대애. 맞죠? 그 책을 다 읽는 대애. 것이 이것도 괜찮고요. 일이 됐습니까? 괜찮죠?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의 때는 뭡니까? 의존명사입니다. 이런 게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나머지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자, 띄어쓰기 문제 참 많네. 여러분들 충분히 풀 만큼 문제 집어넣었으니까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띄어야만 하는지, 왜 붙여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뭘 설명했습니까? 첫 번째, 조사는 붙여라.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어미, 접사는 붙이시고요. 단어는 띄고요. 의중에서 띄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열거하는 말, 두 말을 이어주는 말, 몽땅 다 띱니다. 앞뒤 다 띱니다. 됐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면 무난.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이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이게 단위성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그 친구와 다 띄는 겁니다. 이게 다 띄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몽땅 다 볼까? 바로 수관용사입니다. 왜? 수식하는 말이니까. 됐죠? 뭐 이런 거돼요 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자 봅시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그대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는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제1과 3학년 이건 다 순서죠. 이건 다 숫자 아닙니까? 그럴 때는 붙여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들은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와 어울려 쓸 때는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4항은 뭐냐면요. 수를 적을 때는 몇 단위로? 만 단위로 끊었습니다. 만 단위로 띄어쓴다는 얘기입니다. 만 단위로.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조억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 다음에 띄고, 억 다음에 띄고, 만 다음에 띄고. 조억만.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경혜자입니다. 조억만의 친구, 경혜자. 경 다음에 띄고, 해 다음에 띄고, 자 다음에 띄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숫자의 경우에는요. 몇 단위로?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조억만의 여자친구, 경혜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충분히 띄어쓰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특히 숫자와 관련된 수와 관련된 것은요 몽땅 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숫자와 관련돼서는요 조억만, 경혜자 기억하시면요 그거 다음에 그냥 띄면 되는 겁니다. 즉 몇 단위로? 만 단위로. 100단위입니다. 1000단위 아닙니다.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조억만 여자친구 경혜자. 조억만 여자친구 경혜자. 조억만 여자친구 경혜자. 이거 왜 안 올라갈까? 됐습니다. 45항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문제 제일 나옵니다. 45항도 이렇게 별표 치겠습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쪽에 쓰는 말들은요 앞뒤 다 띱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말을 이어주는 거죠. 국장과 과장을 이어준 거니까. 열거와 스물을 이어준 거니까. 밑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두 말을 이어주는 말이고요. 요거는 바로 열거하는 말입니다. 됐죠?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는 말들은 몽땅 다 띱니다. 됐죠? 특히 두 말을 이어주는 곳은 앞뒤 다 띄네. 두 말을 이어주는 곳은 몽땅 앞뒤 다 띄고 열거하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앞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사니까 당연히 띄는 겁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는 말들은요. 앞뒤 다 뛴다고요. 됐습니까?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쪽에 쓰는 말들은요 띱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쪽에 쓰는 말들은 띱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자, 46항도 문제 가끔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요 붙여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밑에 있는 것이 몽땅 다 단음절로 된 단어거든요. 원래 원칙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때, 그곳. 원래 이렇게 다 띄어야 됩니다. 좀 더 큰 것. 이게 다 띱니다. 이게 다. 원래 다 띄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때, 그곳.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제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잘 보십시오. 좀 더 큰 것.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삑 틀렸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했죠. 한 군데는 붙이고 한 군데는 띄는 이런 건 안 됩니다. 둘 다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아니면 아예 다 띄라고요. 좀
띄고 더 띄고 큰 띄고 거 띄고 싹 다 띄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요 붙여 쓸 수 있다. 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사와 부사 또는 관용어, 체연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보조용어는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3절이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한글 맞춤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띄어쓰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띄어쓰기는 몇 절? 4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체를 기억하라고. 그럼 부분이 조금은 머릿속에 잘 들어갈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보조어입니다. 보조어는요 앞말과 띄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붙였을 수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띄는 거 원칙, 붙여 쓰는 거 허용. 되죠? 다시 한번 보조 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 하지만 붙여 쓰는 거 허용.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뒤에가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뒤에 오는 용어니 보조 용어인지 아니면 본 용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됐고요. 이것은 그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가 보조 용어 아닙니까? 앞말과 띄는 게 원칙. 띄는 거 원칙. 근데 붙여 쓰는 거 허용 이겁니다. 근데 아무 용어나 보조 용어나 다 붙여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군데. 첫 번째,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어이든가 아니면 의존명사 하다라든가 싶다가 붙어서 보조 용어이 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아무런 보조 용어나 몽땅 다 앞에 있는 본용어가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뒤에 오는 보조 용어. 두 번째는요 하다라든가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어의 경우에는요 앞말과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됐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 알죠? 이거 다 양하다 이게 보조 용어 아닙니까? 하다라든가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어의 경우는요 붙이는 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형광펜 드십시오. 형광펜. 여러분들 이거 다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표 주십시오. 이거는 붙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보조용어는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요 앞말과 띄어 쓰는 게 원칙, 붙여 쓰는 거 허용이죠. 근데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요거 몇 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에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 애는 무조건 띄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앞말에 조사 이런 것도 다 조사죠. 이게 다 조사 아닙니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에 이렇게 합성 동사입니다. 덤벼들다, 떠내려가다 이게 합성 동사죠.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에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뒤에 오는 보조 그 다음에 조사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 이런 거 조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럴 때는요 무조건 띈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앞말에 조사가 붙을 때 앞말이 합성 동사일 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 세 개네. 이럴 때는요 몽땅 다 뭐 한다고요? 무조건 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벌써 249쪽 4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4절.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고유명사 또는 전문용어. 됐죠? 고유명사 또는 전문용어의 경우는 어떻게 띄어 쓰는지
됐습니까? 자, 48합니다. 성과 이름, 성과 호등은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박재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 이름이죠. 무조건 붙입니다. 박재정입니다. 이순신 무조건 붙입니다. 이거 이렇게 붙여 쓰라는 얘기입니다. 성과 이름 또는 성과 호는 붙여 쓰고요. 호칭어라든가 관직명은요 무조건 띱니다. 호칭어, 관직명은 띱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죠. 그러면 이순신은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띄고 장군이죠. 왜? 장군은 관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정 C, 이때 C는요 호칭어죠. 그래서 띱니다. 세영신 C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성과 이름이나 성과 호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요. 호칭어라든가 관직명은요 띄어 쓰고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9항. 이런 것들. 솔직히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겁니다. 이 충무공은 우리나라를 큰 위험에서 구한 영웅이다. 충무공, 호칭어나 관직명이 아니므로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솔직히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올 때마다 이게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충무공은 붙여서라는 얘기입니다. 왜? 충무공은 호칭어나 관직명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엄청 어렵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 잘 나옵니다. 아까 시간의 경과 말씀드렸죠. 시간의 경과. 됐죠? 이거는 듣이 중요한 것이나 앞에가 뭐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의존명사.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 정말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국장겸 과정이 틀렸죠. 두 말을 이어주는 건데 겸 앞에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띄어쓰기를 조금만 아시면은요 딱 보입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틀린 거죠. 그러니까 딱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틀렸죠. 띄고 해야 되는데. 홍길동 선생은 선생 띄었죠. 이거 띄어야 되죠. 왜? 관직명이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답안을 합니다. 자, 성과 이름, 성과 호의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띄는 거 맞으면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남궁억이라고 했을 때 남궁이 성입니다. 그럴 때는요. 남궁 띄고 억해서 얘가 성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뭘 쓸 수 있다? 띄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사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남궁 철주죠. 싹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띄었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남궁이 성이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규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합니까? 섬세합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암기하시면요. 실제 어문 규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독구준 다 마찬가지. 황보지봉. 됐습니다. 49항입니다.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 앞에서는 성명 있지 않습니까? 성명은 다시 한번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요. 성과호는 붙여 쓰고요.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요. 단어별로 띄는 게 단어별로 띄고가 원칙입니다. 근데 붙여 쓸 수 있다. 어떻게? 의미 단위별로. 예,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한중학교 의미 단위가 하나죠. 그래서 붙여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국대학교 사범 다 붙이지 말고 한국대학교 의미 단위별로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붙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유어.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요. 단어별로 뛴다. 아까 성명의 경우는 성과 이름 붙여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의 고유 명사는요. 단어별로 뛰는 게 원칙.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 단위.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단위별로 지금 붙여 쓴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밑에처럼 단어별로 다 띈 거죠.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표 이게 원칙이고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표 이런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이 말 뜻입니다. 됐죠? 50항입니다. 이 50항이 마지막이죠. 좋습니다. 자, 50항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 용어는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와 똑같습니다. 참 말씀드리지만 단어별로 띄는 게 원칙. 단위별로 붙일 수 있다. 이때 단위는 의미 단위를 말합니다. 똑같죠? 완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별로 다 띈 겁니다. 이거는. 중거리 탄도 유도탄. 근데 분명히 붙어 있는 게 붙였을 수 있다. 싹 다 붙이네 이거는. 단위별로가 아니라 싹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 앞에 있는 이름을 제외한 고유명사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름을 제외한 고유명사의 경우에는요. 단위별로 붙이는 거고 전문 용어의 경우에는요. 다 붙였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띄어쓰기 원칙 싹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싹 다 붙여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가능. 중거리, 탄도, 유도탄입니다. 단어별로 띈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싹 다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중거리, 탄도, 유도탄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띄어쓰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띄어쓰기는 여러분들 조금 쉽죠. 뭐에 비해서? 앞에 있는 소리에 관한 것이나 그렇죠. 형태에 관한 것보다 아무래도 띄어쓰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양도 적죠. 4절이니까. 4개절이니까. 근데 그 4개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1번 조사 기억하시죠? 조사는 그냥 앞말과 붙여 쓰는 겁니다. 의조명사 기억하시죠? 앞말과 띄는 거고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기억하시죠? 열거하는 말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띄어쓰기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조용언이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조용언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앞말과 띄는 게 원칙. 붙여 쓰는 거 허용. 붙일 때는 아무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어 뒤에 오는 보조용언이나 또는 하다나 쉽다로 되는 보조용언의 경우에는요. 됐습니까? 붙여 쓸 수 있다. 됐죠? 됐고. 자, 네 번째는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또는 전문 용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유명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름, 성과 이름 또는 성과는 붙여 쓰고요. 호칭하고 관념명은 띄어 쓰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이름을 제외한 고유명사는요. 다시 한번 띄는 게 원칙 단위별로 붙여 쓰는 거 허용. 전문 용어의 경우에는요. 단어별로 띄는 게 원칙 싹 다 붙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게 4개 절이니까 어느 부분을 띄어쓰기를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렵지 않게 띄어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에 출제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됐죠?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였고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 6장입니다. 그 밖의 것입니다. 그 밖의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밖의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잘 나오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됐죠? 어이구, 한글 맞춰보면 굉장히 할 게 많네요. 그 밖의 것 끝내고 자, 그다음에 7장이라고 해서 부록이죠. 문장 부록까지 해서 싹 다 끝내보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요. 몇 조까지? 277조까지 하겠습니다. 즉 그 밖의 것만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거기까지 먼저 예습하시고서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